3절 어음수표의 회계처리와 어음관리대장 작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음의 회계처리예요. 어음에 대한 회계처리. 상품은 재고자산 거래죠. 어음이 회계처리. 재고자산 거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얘기하죠. 상품, 제품, 원재료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상품 등의 재고자산을 구입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면은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상품 등의 판매 대금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어음으로 지급하면은 받을 어음이 소멸한다. 상품 대금 지급하는 거죠. 지급했을 때 내가 지급하게 되면 그냥 지급어음이 되는 거고, 그 전에 내가 받아놨던 갖고 있었던 받을 어음을 뭐 주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받을 어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품을 등의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금을 뭐 약속어음 하나는 뭐 상관없이 그런 경우에는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발생을 한다. 채권 채무가 되는 거죠. 내가 어음상의 채권이 되면 어음상의 채권자가 되면은 받을 어음이 되는 거고,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면은 지급어음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재고자산 관련 거래예요. 회사의 주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일 경우에 받을 어음, 지급어음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사례 보겠습니다. 사례 1번. 강서상사에서 상품 3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였다. 차변에 상품이 되겠죠. 또는 뭐 상품법으로 회계처리하면 이제 매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입. 상품을 하나 매입을 하나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차변에 상품 300원, 대변에 이제 어음을 발행해 줬으니까 지급어음 300원 그렇게 되겠죠. 다음 2번. 인천상사에서 상품 4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소지하고 있던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상품을 사왔죠. 차변에 상품이고요. 대변에 현금을 줬으면 현금이 되는 거고요. 그냥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고, 그냥 어음을 발행했으면 지급어음이 되는데, 상품을 사온 대가로 뭘 줬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줬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이라는 거는 받을 어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품 대금으로 받을 어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400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차변에 상품 400원, 대변에 받을 어음 400원. 다음 세 번째. 부산상사에서 상품 500원을 매출하고 부산상사에서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환원으로 받았다. 그럼 대금은 부산상사에서 받는 게 아니죠. 다른 어느 거래처에서 받을 수가 있겠죠. 어느 기업에서. 어디서 받든 상관없이 나는 어쨌든 받으러 오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차변에 받으러 옴, 대변에 매출 그렇게 되겠죠. 이제 K랩이나 그 스마트 A 그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상품 매출. 그냥 매출 그래도 되고, 상품 매출 그래도 되고, 뭐 제품 매출, 제품인 경우 제품 매출 그래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교재에서는 지금 상품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좀, 많이 쓰이는 그런 회계 처리 방법은 아니에요. 요거 이제 매출을 가로 기록했는데, 상품보다는 이제 매출이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차변에 받으러 500원, 대변에 매출 500원. 자, 다음 두 번째. 재고자산 이외의 거래예요. 재고자산 이외의 거래. 상품 등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취득하고 어음을 발행할 경우. 어음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채무가 발생을 한다.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는 미지급금 계정을 합산해서 표시한다. 미지급금 계정에 합산해서 표시한다. 또 상품 등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매각 처분하고 어음을 받은 경우에 어음 미수금이라는 채권이 발생을 하고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수금 계정에 합산하여 표시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어음을 받거나 지급하더라도 받을 어음이나 지급 어음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고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으로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고자산 이외의 거래는 이거 주 영업 활동이 아니죠.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은 주 영업 활동에 관련되는 거니까 매출채권 매입 채무, 즉 받을 어음 지급어음이 되는 거고, 주 영업 활동 이외, 재고자산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는 어음을 주고받든 상관없이, 어음을 뭐 받았든 지급했든 상관없이 그냥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어음에 관련됐으니까 이제 어음 미지급금 또는 어음 미수금으로 기록해도 되고요. 그래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 미지급금, 미수금으로 이제 합쳐가지고 재무제표에는 표시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부 관리 목적으로는 이제 어음 미지급금, 어음 미수금 기록하고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요거 그냥 미수금이고 요거 그냥 미지급금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계를 구입하고 대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어음을 발행하여 줬다. 처음에 기계장치가 되겠죠. 차변에 기계장치고 대변에 아직 돈을 안 준 거죠. 물론 이제 어음을 발행하겠지만 어쨌든 외상으로 사온 겁니다. 그냥 미지급금이에요. 그냥 미지급금 그래도 되고 또는 여기처럼 어음 미지급금 해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기가 돼서 어음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럼 당연히 차변에 미지급금 없어지고 대변에 현금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토지를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다. 그럼 대변은 이제 토지가 되겠죠. 토지가 팔려 나간 거죠. 그리고 차변에는 어음을 받았지만은 이게 받으러 오면 아니고 그냥 미수금 그러는 겁니다. 미수금 또는 어음 미수금 그래도 되고요. 다음 4번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4번 문제가 뭐냐면은 약속어음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이 어음 미수금을 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 대변에 어음 미수금 또는 미수금 그렇게 되겠죠. 자, 재고자산 이외의 거래에서는 어음을 주고 받더라도 받으러 옴, 지급어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기록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차용증서 대신 어음 발행 시 회계 처리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실제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줬을 때 우리가 흔히 차용증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해 준 거예요. 이걸 이제 융통어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융통어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무슨 기업어음 같은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단기금융상품 종류에서. 그런 경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받으러 옴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돈을 그냥 빌려준 거죠. 그러면은 단기 대여금 또는 뭐 어음 대여금 그래도 되고요. 그리고 돈을 빌려오고 어음을 발행해 줬을 경우에는 지급어음이 아니고 차입한 거죠.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 물론 기간이 길면 이제 장기 차입금이 되겠지만 이제 어음을 발행해 줬다는 얘기는 되게 30일 또는 뭐 90일 그렇게 되겠죠. 단기죠.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 또는 어음 차입금 그렇게 회계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서대문 상사의 약속어음을 받고 현금 100원을 8개월간 대여하다. 빌려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나갔고요. 빌려줬으니까. 그리고 차변에는 빌려준 거니까 단기 대여금이에요. 단기 대여금. 물론 이제 어음 대여금 해도 되고요. 이 대여금이나 차입금은 그냥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는 대여금, 차입금 그러는데 이거는 항상 앞에 기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 또는 장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그렇게 구별을 해서 재무상태에 계상하게끔 되어 있어요.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것 단기, 1년 이상인 것은 장기 그렇습니다. 2번 어음이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차변에 현금, 대변에 단기 대여금 또는 어음 대여금. 다음 3번 동대문 상사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현금 200원을 10개월간 차입하였다. 빌려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차변에 현금, 대변에 단기 차입금 또는 어음 차입금. 4번 어음이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대변에 현금 지급하였고요. 현금 빠져나갔고 차변에 단기 차입금 또는 어음 차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어음을 받고 발행해 주는 게 세 가지 경우예요. 재고자산에 관련된 거래, 뭐 일반 자산에 관련된 거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금을 빌려주거나 받는 현금 증서, 현금 뭐 그 신용이 되겠죠. 현금 빌려오는 거를 셋으로 나눠집니다. 재고자산에 관련된 거, 상품을 사고 팔고 할 때는 받으러옴, 지급어음. 그 다음에 상품 이외의 자산을 사고 팔고 할 때는 미지급금, 미수금. 그리고 돈을 직접 빌려오거나 빌려주는데 발행된 어음은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어음 같은 경우에요. 환어음. 아까 이제 약속어음 같은 경우는 발행인이 지급인이죠. 그래서 발행인하고 수취인하고 이제 뭐 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환어음 같은 경우는 발행인 그리고 이제 지급인, 수취인이 따로따로 있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조금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그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내가 어음상의 지급인이다. 어음상에 이제 어음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지급어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받는 거다. 그러면은 뭐 발행인한테 받든 뭐 지급인한테 받든 어쨌든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받으러 그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재고자산 상품에 관련됐으면은 받으러음 지급어음이고, 그다음에 상품 이외의 자산에 관련됐으면은 미지급금 미수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금 지급에 관련됐으면 그 차입이나 대여금에 관련됐으면 그냥 단기 차입금, 단기 대여금 그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환원을 내가 발행을 했다. 환원을 발행하면은 이거 지금 뭐 말로만 써 있어가지고 뭐 조금 그런데 내가 이제 발행을 하고요. 이쪽에 거래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품을 이렇게 사오고 어음을 발행해 준 거예요. 어음 대금은 이 사람이 주는 거죠. 지금 나는 일단 상품을 사왔으니까 차변은 상품이 될 거야 아마 상품. 그리고 대변에는 어음 대금을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돈에서 이 사람이 주는 거죠. 이 사람한테 받을 돈 아마도 외상매출금이겠죠. 그러니까 차변의 상품,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뭐 그런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말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조금 어렵겠죠. 물론 이제 밑에 예제를 보면은 쉽게 다시 이해가 갈 겁니다. 환원음 인수시, 환원음을 인수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급인이 되는 거죠. 내 거래처에서 이렇게 어음을 발행해 주는데 내가 그 외상매입금 줄 돈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어음대금으로 주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은 이쪽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없어지고 이쪽에 대한 지급어음이 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매입처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면, 그러니까 내가 환어음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요. 인수하면 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소멸시키고 지급어음 규정 대변에 기록한다. 지급어음이 이제 발생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만기일에 어음 대금을 지급하면은 채무소멸로 지급어음이 차변에 기록한다. 이제 말로 설명되어 있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인천 상사는 경주 상사에서 상품 8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매출처 경기 상사의 인수 승낙을 받아서 환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인천 상사가 경주 상사한테 상품을 사온 거예요. 그리고 대금은 어음을 줬는데 환어음을 준 거예요. 대금은 경기 상사에서 주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인천 상사는 이제 경기 상사한테 받을 돈이 있었겠죠. 그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 상사가 회계 처리하면은 차변에 매입 그리고 사온 거니까 뭐 상품이나 매입이 되겠죠. 그리고 없어지는 거는 외상매출금이 빠져나가겠죠. 외상매출금.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근데 경주상사 입장에서 한번 해볼까요? 경주상사. 인천상사가 경주상사 상품을 사온 거죠. 경주상사 입장에서 판 거죠. 그러니까 팔고 어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차변에 받으러음 800원, 대변에 매출 800원 그렇죠. 우리 받으러음은 누구한테 받아요? 경기상사한테 받게 되겠죠. 경기상사. 그리고 이제 경기상사 입장에서는 인천상사에 줄 돈이 없어지고 경주상사한테 돈을 이제 어음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상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는 차변에 외상매입금 800원, 대변에 지급어음 800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번 가지고 분계를 이제 각 거래처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제 말로 써서 그렇고 그림을 그려놓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놓을 줄 알아가지고 말로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가 돼요. 2번 문제 지금 화면상에는 조금 덜 보이는데 보면은 경기상사는 매입처 인천상사 요청으로 환원 800원을 인수하였다. 조금 전에 한 얘기예요. 경기상사 요 얘기입니다. 경기상사는 그러면은 이제 외상매입금이 없어지고 지급어음이 생기는 거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800원, 대변에 지급어음 800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부도가 나는 경우에요. 부도. 자,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음의 소지자가 어음 만기일에 어음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 부도라고 한다. 이럴 때 부도어음 계정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부도어음으로 처리할 계정은 지급거절 증서 작성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제 실무적으로 지급거절 증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어음 금액하고 이 증서 비용하고 합쳐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못 받게 될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급거절 증서를 작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도어음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혹시 표시하게 되면은 장기 매수 채권 계정으로 표시한다. 이 그러니까 어음이 부도가 됐지만 나중에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못 받게 확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재무상태표 결산일이 되면은 결산일에 이제 재무상태표에 이제 부도어음 그렇게 처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받으러 오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임시적인 뭐 방편이 되겠지만은 장기 매출 채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기타 비유동 자산 뭐 글로 속해요. 재무제표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들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받으러 온 900원이 부도가 되었다. 그래서 상환비용, 상환 청구를 하였다. 그래서 지급 거절 증서 비용 작성비 등 40원을 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못 받게 된 거는 900원이고, 이거 받으려고 이제 증서 작성하는데 40원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부도음으로 청구해서 받을 금액이 94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부도음 940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제 받으러 오면 일단 못 받게 된 거니까 받으러 오면 빠지고 900원. 그리고 현금 지급한 거 40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거래처가 다시 이제 잘 돼갖고 어음 대금을 받았어요. 940원에다가 이자까지 해서 나중에 받았으니까 이자도 받았겠죠. 970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 970원 그리고 대변에는 부도음 940원 이자 수익 이건 이자로 더 받은 거예요. 이자 수익이 되겠죠. 부도음 빠지고 그리고 이자 수익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부도음을 못 받고 최종적으로 진짜 부도가 됐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대변에 부도음을 다 없애주고요. 없애주고 요거는 이제 회수 불능 채권을 처리하는 비용이 회수 불능되는 채권, 부도라는 채권이죠. 그거를 비용 처리해야지 회사에서 못 받게 됐으니까. 그런 비용을 뭐라 그러냐면 대손상각비라고 합니다. 대손상각비. 그래서 대손상각비 940원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요건 또 회계 처리상으로 대손상각비는 미리 사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습니다. 전년도에. 못 받을 거로 예상되는 금액을 설정해 놓는 게 대손충당금인데 임시로 설정해 놓는 거예요. 대손충당금이 있으면은 대손충당금 940원 해주고 대손충당금이 없으면은 대손상각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뭐 100원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정해 놓은 게. 그러면 대손충당금 100원, 대손상각비 840원. 그렇게 해서 채워줍니다. 궁극적으로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거고 근데 미리 이제 대손상각비로 빼놓은 금액이 있으면은 대손충당금을 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분계 내용이 결산에 관련되는 거고 조금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요걸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근데 말로만 지금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였고요. 어음에 대한 것 잠깐 이렇게 좀 볼까요? 자, 상품 재고자산에 관련된 거는 받으러옴, 지급어음. 그리고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은 미수금, 미지급금. 그리고 차용증서 대신에 실제 돈을 이제 주고받는 그 차입금 대여금이라는 거면은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그리고 환어음 같은 경우는 이제 환어음은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이것도 받으러옴, 지급어음이에요. 실제 내용에 따라서 받으러옴, 지급어음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나는 경우 일단 부도어음으로 임시로 처리한다. 부도어음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받게 되면은 받는 거고 못 받게 되면은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수표에 대한 얘기예요. 수표 교재로는 134쪽이 됩니다. 첫 번째 당좌수표에 대한 얘기예요. 당좌수표. 당좌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은행과 당좌거래를 맺고 현금을 당좌예금하면은 차변에 당좌예금을 기록한다. 그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하면은
당좌예금에서 인출돼서 나가죠. 그럼 당좌예금 계정 대변에 기록한다. 그래서 분기에 보시면은 현금을 당좌예금하였다. 그럼 차변에 당좌예금, 대변에 현금이에요. 은행에 갖다 이제 현금을 예금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당좌예금이 늘어나고 현금이 줄어드는 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했다. 수표 발행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당좌 수표 발행한 겁니다. 그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은 상대방은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빼가겠죠.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당좌예금 잔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표를 발행했다 바로 그러면은 차변에 상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예금으로 바로 기록합니다.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당좌예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당좌예금 잔액이 부족하면은 잔액을 지금 못하겠죠, 은행에서. 그럼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뭐 이제 실적에 따라서 좀 틀려지긴 하겠지만은 은행하고 당좌예금 계약을 할 때 당좌 거래를 이제 맺을 때 잔액이 없어도 일정한 금액까지는 수표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일정한 금액까지는. 그 마이너스 되는 금액을 뭐라 그러냐면은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당좌 차월이라고 합니다. 당좌 차월. 당좌 차월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성질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 차입금 성격이에요. 단기 차입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회사 내부에서 기록할 때는 당좌 차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걸 혹시 이제 재무상태표에다 표시해야 된다 그러면은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를 합니다. 단기 차입금. 성격이 단기 차입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회사 내부에서 당좌 차월로 기록 안 하고 바로 그냥 단기 차입금 그렇게 기록을 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뭐 기록상의 차이니까 어쨌든 성격은 단기 차입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당좌예금 잔액은 2,000원인데 비품 2,700원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하였다. 당좌 차월한 데는 1,000원이다. 1,000원까지는 빼준다는 얘기예요. 차변의 비품은 2,700원이겠죠. 그리고 통장 잔액 빠져나가는 거는 당좌예금 2,000원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700원이 더 빠져나가겠죠. 당좌 차월 또는 단기 차입금 7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당좌 차월이 700원이 있는 상태에서 현금 900원을 예금한 경우에요. 마이너스 700 돼 있는 상태죠. 거기다 900원 예금하면 일단 마이너스부터 없애줘야죠. 당좌 차월 700원 또는 뭐 단기 차입금 700원 그리고 여기 당좌예금이 200원 늘어나겠죠. 당좌예금 200원 현금 900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통장 잔액은 얼마로 돼요? 아까 마이너스 700에서 플러스 200으로 바뀌게 되죠. 그게 당좌 차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합수표예요. 자기합수표는 은행에서 받은 거죠. 은행에서 받은 거니까 내가 받게 되면은 현금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자기합수표를 받으면. 그리고 이제 뭐 자기합수표도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현금 지급하는 게 현금 그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죠. 현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굳이 자기합수표 뭐 계정 과목을 만들어 쓸 필요가 없겠죠. 현금하고 똑같은 성질이니까.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대금은 소유자가 있던 자기합수표, 타인 발행 당좌수표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기계를 사오고 자기합수표 줬고 또 다른 데서 받아놓은 당좌수표 줬고 나머지는 내 당좌수표를 끊어준 거예요. 그러면 기계장치 사오고 그리고 요 자기합수표 1,000원하고 남들한테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는 현금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현금 3,000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내 통장에서 2,000원 빠져나가게 하는 거고. 그런 분계가 됩니다.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현금 3,000원, 그리고 당좌예금 2,000원. 두 번째,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약속어음 받았고 자기합수표 받았고 외상으로 하였고 여기 대변은 매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약속어음 받은 거는 받으러, 자기합수표 받은 거는 현금,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어음과 수표의 회계 처리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어음 관리 대장 또는 이제 수표 관리 대장이에요. 요건 뭐 작성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음수표 개념 그리고 어음수표의 이제 회계 처리 이렇게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뭐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그 건강 항상 유념하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